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수학원장 김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뼈대 학습 강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방특강하면 수학성 집중반, 수학원 집중반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 학습 강좌로 이름을 약간 좀 바꾸면서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좀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그냥 집중반이란 걸로 표현해서 특강을 명칭했는데 이번에는 뼈대학습반 이게 뭘까? 좀 달라지는 건가? 이제 그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시간으로 계기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뼈대학습 강좌에 대해서 좀 한 계기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전 과정을 다 배웠습니다. 방학 과정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학기 중에서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전 과정을 다 배웠습니다. 중3, 3을 다 배웠다든지 수학상을 다 배웠다든지 수학원, 미적분 개념을 다 배웠는데 다 배우고 나서 저 과정을 시험을 봤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이 내용 파악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다 배우고 나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배우고 났는데 뭐가 정리가 안 돼요. 문제 풀어도 어서 많이 듣긴 했는데 막상 내 힘으로 잘 못 풀겠어요. 그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 푼 거를 봤을 때 알는 것 같은데 끝까지 답을 확실히 못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 투자할 시간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나온 학습 방법이 뼈대학습법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중반으로 한 거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진도 계획표도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진도가 계획이 돼 있어서 그대로 진도 나가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중점을 두어서 가리키는 것과 그리고 학생들을 개념하고 공식을 잘 정리해서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테스트를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것 그거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규반하고 저희가 특강반하고 두 개 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특강반에 먼저 특강반, 중등부 특강반, 그 다음에 고등부 특강반, 고등부 특강반, 특강반에만 일단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특강에서 하는 뼈대학습 강좌의 내용을 다 넣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뼈대학습 방법이 뭐냐면요. 수학이란 과목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학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좀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냥 오늘은 학원을 가서 수학사 1단원을 하니까 그냥 선생님 설명을 듣고 선생님 설명하셨고 숙제 내주셨으니까 그 숙제하고 다음에 시험을 보내 그냥 시험 보고 그렇게 지나가는 과목이 아니고요. 수학은 어떤 과목이냐면 뭐가 있냐면 그렇다시피 수학은 정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의. 딱 정의하는 거예요. 이등변 사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가 뭔가? 그 다음에 정리, 성질, 공식이 있습니다. 정리, 성질, 공식은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의가 나오고 정리와 공식이 나오는데 각 단원별로 이 정의가 무엇이고 공식하고 이 성질이 무언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꼭 본인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문제 푸는데 실수가 없고 정확한 개념으로 문제 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많은 이제 실수를 합니다. 뭐 진도가 나가기 바쁘니까 뭐 설명 듣고 뭐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실력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은 수학상을 맨 처음에 공부했을 때 너무 어렵다. 수학원도 맨 처음에 공부해 너무 어렵다. 한 번 하고 나서도 다시 잘 모르겠다. 잘 모르니까 또 한다. 계속 이제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학습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수학은 정의, 정리, 성질, 공식 같은 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고요. 그리고 한 단원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나 공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개념과 공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서는 수학 문제 풀 때는 이게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김현정 수학에서 제시하는 뼈대를 한번 공부하기에 핵심 내용입니다. 자, 뼈대. 이 뼈대가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뼈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뼈대는 각 단원에 나오는 개념과 공식입니다. 개념과 공식이요. 자, 개념은 그 단원의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새로운 기호를 배울 때 그 기호의 정의, 성질, 특징 등이 해당이 되고, 도형을 배울 때는 도형의 정리, 성질과 같은 것들입니다. 개념은 이것이다 라고 딱 이제 딱 세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의이고요. 공식이라는 것은 유도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많은 풀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수식을 말합니다. 내각의 합의 공식 또는 근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해 들으신 어머니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좀 보편적으로 쉬운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의 공식. 자, 근의 공식에 판별식이 있습니다. 판별식이요. 제가 판별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판별식 개념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상 파트는 해석학 파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수 파트죠. 중학교 때는 상 파트 1학기 때 부분은 대수 파트 식으로 푸는 거고 하 파트는 기하 파트입니다. 유클리드 기하에서 좌표가 도입되지 않는 유클리드 기하고요. 고등학교 수학은 전체가 다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은 어떤 것이냐면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푸는 수학이 해석학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이 나옵니다. 판별식이 나오는데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소단 2개씩은 판별식의 값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소단은 2개의 허근인데요. 자,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면은 고등학교 수학은 해석하기 때문에 함수하고 연결됩니다. 함수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나오게 되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전 예전에 이제 학생들 좀 많이 가르칠 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판별식이 죄송합니다. 판별식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은 판별식 어디서 나오냐면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는 값입니다. 자, 근의 공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근의 공식이 나오려면 몇 차 방정식에서밖에 안 나오냐면 2차 방정식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이론은 꼭 어디서만 사용이 될 수 있냐면 2차 식에서만 사용이 되면서 그것을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요. 이제 좌표에서 도입을 해서 2차의 개수가 양수면 R로 불러오기 2차 함수가 돼서야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별식의 부호가 결정이 되도록 개념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요. 그냥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소다 2개의 시근이다. 그렇게 외워서는 절대로
문제풀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물론 이제 가르치시는데 뭐 다 가르치십니다. 판별식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른데 학생들이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판별식의 공연보다 크면 소다 2개 실근이구나. 아,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변형이 되고 확장이 됐을 때 이 학생은 스스로 자기 실력을 절대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뼈대라는 거는 그 단원에 나오는 공식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방법이 학습 방법이 뼈대 학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소다 2개 실근이 되는 그 개념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뼈대를 정확하게 잡게 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이 수학이 좀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설명에는 어머니들이 설명에 뭐 아버님이 들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수학을 이제 아직도 기억하셔서 잘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추억으로 봐서는 수학은 좀 어렵다. 해설도 좀 어렵고 좀 힘든 과목인 경우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제가 수학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걸 좀 안 하려고 하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은 학생들 가르쳤을 때 확실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완전 개념 위주로요. 개념 위주로. 이렇게 그리고 수어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수어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미적분도 어려워하지만 수어는 어려워하는 게 거기 사각함수하고 수열이 있는데 수열에 거기 예를 들어서 복리문제가 있습니다. 복리문제는 패턴 공식이 어떤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외워서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변형된 유형을 어떤 패턴 공식 갖고 절대로 못 풉니다. 네.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 복리문제는요, 연도표를 그려서 원금하고 이자 계산이 되는 횟수만 파악이 되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곧 뼈대입니다. 네. 그것만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조건이 나오면 얘는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 조건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연습을 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건요. 일단 그 단원의 개념하고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공식을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명을 한 경우하고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의 다른 점은 증명하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2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을 다 유도해서 할 수 있는 학생은 뭘 정확히 하냐면요.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구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x에서 푸는 것을 알면은 그 학생은 확실히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구나. 그걸 명확히 알고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확실히 2차식에서만 사용해야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유도를 증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수학을 배울 때, 맨 처음에 개념 수학을 배울 때는 문제를 일단 많이 푸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나중에 개념 정리가 다 되고 나서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 공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요. 여기 제가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서 확실히 공부할 것. 이것이 점수를 올리는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 저는 각 단원의 개념하고 공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 이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를 공부할 때 이제 좀 다르게 좀 할 겁니다. 현재는 저희 학원의 모든 강좌의 모든 학생들은 시험 볼 때 문제하고 서술형으로 냈습니다. 현재 다 서술형으로 돼 있어서 문제풀이 과정을 보고 과정이 또박또박 체계 뒤에 해설지하고 똑같이 푼 경우에 한해서만 맞도록 이렇게 채점이 돼 있는데, 자, 저희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 뼈다서 강좌는 기존에 저희 학원에서 서술형으로 푸는 풀이 방법에 뭘 더 추가할 거냐면요. 이 문제를
이 문제에 해당되는 단원이 어딘가. 물론 이제 그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제 그 단원이가 시켜야겠지만요. 뭐 수어를 다 배우고 나서 수어 전체를 시험 볼 때, 이거는 어디 문제인가? 등차 수열 문제인가? 그 다음에 그래프의 문제인가? 그래프의 뭐 최대 치수의 문제인가? 그 단원명을 명확하게 기입을 할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요. 그냥 문제 주었을 때, 그냥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었을 때, 조건이 이거고, 구하고자 하는 것인 이거고, 이거니까,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고, 어떤 단원이어야 되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뼈다스 강좌는 해당하는 단원명하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공식을 쓰게 할 겁니다. 그게 틀리면 문제 푸는 것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하고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가를 먼저 정리해서 생각을 해서 풀도록 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뼈대학습 강좌를 배우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자, 만약 수학상을 다 배웠습니다. 수학상을 다 배웠으면 우리가 수학상에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학생이 다 머릿속에 다 일단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꿰뚫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과정에 단원명을 모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당식의 연산,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항등식, 나머지 정리, 복소수, 그 다음에 1차, 2차 먼저 이렇게 단원명을 모두 외운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것을 직접 학생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단원의 공식 개념을 스스로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 공식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상을 맨 처음에 들어가면요, 이제 당시 연산하고 인수분해까지 잘합니다. 왜냐하면 중3상에서 배운 내용이 많이 나와서 인수분해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어려합니다. 이 나머지 정리가 뭔지 모릅니다. 나머지 정리를요.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당식 fs를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이 나머지 정리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 공식을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나머지 R을 구하는 것을 꼭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공식은 2차식 2, 3으로 나눴을 때는 공식이 없습니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나오는 것이 공식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나머지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대입을 해서 푸는 건지 항등식으로 푸는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나머지 정리 공식이 무엇인가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예전에 수학자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R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식의 항등식의 양변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서 R은 F-A의 B로 나오는구나 라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하나도 헛갈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원의 개념 공식을 다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문제풀이의 개념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강좌입니다. 그 수학 방식은요, 예전의 방식하고 솔직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1을 하면 기본적으로 수학과 RPM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진도교육표에 의해서 똑같이 나가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수학 방식이 뼈를 정확하게 잡고 개념 설명하고 학생들한테 공식 개념을 다 외우게 하고 단원명도 다 외우게 하고 문제 풀이할 때 이 문제를 어떤 공식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가 시험지에 스스로 쓰게 하는 거, 그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각 단위 끝나면 백지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백지 테스트. 그러니까는 기존에 풀던 테스트하고 별도로 더 추가해서 하는 테스트인데, 백지 테스트가 뭐냐면요, 학생이 백지 테스트가 백지가 필요하겠죠? 네, 백지 테스트. 빈 종이에 학생이 스스로 그 단원의 개념을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등차 수열이 났어요. 등차 수열이다. 자, 등차 수열에 나오는 공식하고 개념이 크게 4가지입니다. 등차 수열.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백지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학생은 4개 써야 됩니다. 일반항에 관한 거, 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등차 중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화학 공식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공식. 네, 그 방법 4개를 써야 됩니다. 그 학생이 착착착착 4개를 쓰고 나서 그 개념이 확실히 이해가 된 학생은 스스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요. 스스로 문제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거, 문제 하나 스스로 간단한 거 쓰고요. 에세이 구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학생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식 개념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자, 4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반항에 가는 걸까? SN에 가는 걸까? 그 다음에 등차 중앙에 가는 걸까? SN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에 가는 걸까? 라고 생각을 정리해서 하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실수도 안 하고 못 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 뼈대학습 강좌입니다. 하고요. 자,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수학 문제 풀이 위해서 문제 풀이자 이 문제에 해당되는 단어명 개념 공식 먼저 기재해야 되고, 전 과정이 다 끝나면은 전 범위에 걸쳐 테스트를 반드시 있습니다. 수학성이 다라고 하면은 전 범위에 대해 테스트를 해서 단어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테스트, 각 단원의 개념과 공식을 적는 테스트와 더불어서 수학생이 이게 잘 되는 학생 스스로 본인이 문제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풀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개념을 배우고 나서 끝났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스스로 개념 정리와 체계적인 문제 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뭐가 더 이제 결과가 좀 안 좋았을 때 좀 안타까운 거는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중3 겨울방학, 현재 고1 겨울방학,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학을 좀 쉽게 가면서 노력한 시간보다 훨씬 효율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보고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다 공부했는데도 어려워하고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까 하고 많이 연구를 해서요. 이번에 예전에 했던 집중반 수업 형식과 관리 내용에 몇 가지를 더 첨부해서 이렇게 좀 강좌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생 학생들이 특강 수업을 듣거나 또는 이제 저희 학원에 처음 와서 이 특강 수업을 들어서 뼈대학습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이 겨울방학 때 6주과정 진행을 하는데 좀 한 과정 끝나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문제 푸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예전보다 문제가 너무 쉽게 잘 풀려져요.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인지 명확하게 잘 보여요. 하는 말이 듣도록 그렇게 성실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뼈대학습 강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학원에 전화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로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전화로 상담 원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번 2021년 겨울학기 뼈대학습 강좌 특강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